중국 후베이성의 한 달이 넘는 폭우에 이어 일본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서는 일주일 동안 10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전역은 연일 내리는 폭우의 직격탄을 맞아 최고 강수량을 갈아치우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침수, 토사재해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마을 전체가 파괴됐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례 없던 토네이도가 일본 전역을 덮치는가 하면 물이 들이닥친 마을은 순식간에 쓰러져 내렸고 약해진 집안과 쓰레기로 변해버린 건물들은 100년이 지나도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땅을 보며 도대체 왜 이런 불안감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라며 불안한 마음을 인터넷상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되는 집중호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경찰까지 모두 나서 피해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도 현지 경찰들은 다른 일에 불려다니느라 더욱 엉망입니다. 최근 산사태와 함께 각종 재해가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 지역과 규슈 북부 지역에서 혼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는 빈집털이가 극성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곧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직한 일본인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빈집털이를 한 것은 제2외국인이었다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 혐오 루머가 극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현지 경찰들이 모두 동원된 것입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현 경찰당국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가 빈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선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인을 혐오하는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퍼져왔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는 외국인 절도단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돌아 일본 주민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절도를 막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이 SNS에 지진을 틈타 집에 도둑이 들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고 쓴 글은 이내 외국인 절도단이 돌아다닌다로 바뀌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외국인 절도단이 한국인인 것 같다. 이미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인 때문에 10년간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로 바뀌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경찰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 하루 1000건 이상 신고를 접수하고 있지만 막상 출동해보면 모두 목격자의 착각에 따른 신고였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현 지진 때는 우물 위치만 바꿔 조선인이 구마모토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악성 게시글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이 방화한다며 퍼뜨린 유언비어는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 한국인 수천 명이 자경단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헛소문 내는 것을 자제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니시니온 지역에 폭우가 내리자 일본인들은 바로 조선인이 니시니온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라는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당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진 때마다 떠도는 루머와 차별적인 발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거짓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불확실한 정보를 접하면 즉각 확산시키지 말고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SNS 운영진에게 신고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 18분 뒤에 SNS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인들은 우물과 독에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학원准교수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재해 때 소수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구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히로시마현 경찰이 외국인 혐오 루머를 막기 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헛소문을 방치하면 자칫 차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의 집이 물에 휩쓸려 나가고 실종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피난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극한의 재해 상황과 함께 형편없는 방역 대책 때문에 코로나 상황도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NHK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25,156명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일부터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시즈오카현, 교토현,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은 기존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오키나와현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재택근무를 당부하고 쇼핑거리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외출을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호소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과 코로나 상황을 비교하는 뉴스가 가장 인기입니다. 지난 19일 야후재팬 뉴스에서는 술도 허용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것은 불가사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더 낮은 한국이 어째서 감염률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 해당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곧 태풍이 한국으로 올라가니 지켜보자라며 열등감을 가득 담은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자국의 상황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하다가 아기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코로나로 병원 대신 집에 머물고 있는 확진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시설과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자택에서 머물던 해당 임산부는 갑작스런 출혈에 당황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담당 의사는 물론 다른 병원들도 모두 병원에 오는 것을 거절했고 받아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출혈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집에서 출산하게 됐지만 아기는 긴급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국을 변함없는 선진국이라 굳게 믿어왔던 일본인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숨진 신생아의 명복을 빈다고 말해 일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일본의 감염세와 긴급사태에 피할 수 없는 재해까지 겹치니 일본이 앞으로 얼마나 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폭우에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네티즌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에 졌다며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2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지난 태풍과 폭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 대책을 굳건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촌 지역에 대해 긴급 점검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리시설은 취약 저수지와 지난해 피해 시설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방풍망 정비 토사 유출 대비 토양 비복도 확인합니다. 축사에는 냉방환기 시설의 작동 상태와 약품, 보조사료 비축 상황도 점검하고 가축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오염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시설이 많은 제주, 전라 경상권 지역에 예방활동을 하고 지난해 피해 지역 복구 현장 상황을 분석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 발령 시 즉각적으로 자막 뉴스를 송출하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우려 지역의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국민이 코로나와 재해로 곤란에 처해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장마 기간이 끝나더라도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